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8만 달러,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10,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시작에 앞서서 워런 버핏 이럴 때 이 명언이 계속 머릿속에 저는 이렇게 웅웅웅 합니다.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모두가 탐욕에 들끓어오를 때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크게 욕심을 부리십시오. 지금은 탐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거의 열이면 9 이상이 다 공포에 후들후들 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견도 내셨죠. 법칙이 있답니다. 첫 번째 법칙,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법칙, 절대 1번 원칙을 잊지 않는다. 돈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투자 경력이 70년이 넘어가시는 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묵직하게 들립니다. 특히 이렇게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 돈을 어쩔 때 우리가 투자할 때 잃게 될까요? 저는 그냥 좀 이제 복잡하면요.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보거든요. 돈을 잃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 때만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잃는 방법입니다. 돈을 잃는 비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수익을 사실 가져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더 큰 수익을 원한다.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팔 때입니다. 사실 실천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방법 외에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근데 뭐가 싸냐? 뭐가 비싸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께서 경험치를 축적해 가시면서 본인만의 레인지를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캐서 사고 그거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워런 버핏이 10년 이상 보유 않으려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것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적용점이 다 다르실 수가 전 있다고 봐요.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가치 투자 안 하고 난 모멘텀 투자해. 난 테마주 투자해. 나는 단타를 쳐서도 크게 벌 수 있어. 가능합니다. 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확률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어찌됐건 저는 이쪽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각자 알아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10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또 10년 얘기하고 있어. 제가 5년으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5년 이상 가져갈 코인이 아니면 손도 대지 말아라.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5년 이상 가져갈 자신 없으면 코인 투자하지 말아라. 저한테는 이렇게 실제로 들립니다. 그런 코인, 그러니까 단타를 해도 그런 코인으로만 해라. 그리고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그런 코인이라 하는 게 뭘까요? 5년 이상, 10년 이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 아닐까요? 여기에 이제 XRP, 솔라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코인을 오래 가져가는데 돈을 잃을 수 있습니까? 비트코인을 5년 이상 투자했는데 돈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왜 이랬을까를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비쌀 때 사서 싸게 팔았던 거예요. 그럼 비쌀 때는 살 수밖에 없는 뉴스가 쏟아져 홍수처럼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 하다가 사셨겠죠. 쌀 때, 가격이 쌀 때는요.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뉴스가 모든 뉴스창, 유튜브, 그냥 인플루언서 억만장자들이 TV만 켜면 나와서 폭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파셨지 않았을까요? MSCI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여기 이제 지수죠. MSCI에서 스트래터지가 DAT 기업들 있죠. 코인 샀던 기업들 이거 싹 다 그냥 그 지수에서 빠져버리면 한 22조 원 정도의 매도 압력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지금 특히 가격도 좋지 않은데 더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거 아시잖아요. 비쌀 때는 좋다는 뉴스 사라고 그냥 계속 부채질하는 그냥 기름을 확확 부는 뉴스만 내 눈에 들리는 거고요. 쌀 때는 야, 너 지금 아직도 들고 있니? 이런 뉴스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 역사상 이걸 비껴간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비쌀 때는 악재도 내 귀에 안 들려요. 쌀 때는 허재도 내 귀에 안 들립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그렇죠. 이거 이제 내년 1월 15일에 뭐 결정이 된다. MSCI의 뭐 스트래티지가 남냐 빠지냐. 그렇죠? JP 모건이 스트래티지 이거 빠지면 28억 달러. 이거 한 뭐 3조가 훌쩍 넘네요. 엄청난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겠다. 저는 뉴스를 이게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해석하는 거, 분별하는 능력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뉴스를 몰라서 뭐 투자에 실패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는데 해석과 분별력 여기에 한 가지 더하면 그래서 나의 실천까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고 해석이 잘못되면 이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악재적인 뉴스를 이제 막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깊이 있게 실은 묵상을 해요. 근데 맹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퍼센트 한 5% 정도 봅니다. 근데 그 5%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투자한다고요. 무슨 얘기냐?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우수한 코인 위주로 비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실은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워런 버핏의 명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 명언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사실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조금 오래 걸리고 우리의 본성에 좀 벗어나는 말을 많이 하시긴 했었죠. 그럼에도 실천으로 옮기고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어야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맞아.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모두가 이제 공포에 질려있으면 그때 확 그냥 이렇게 탐욕도 부리고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합니다. 실천이 안 되거나 그리고 실천을 어쩌다가 한번 해서 성공을 맛봤지만 이걸 오래 못 버티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중도에 포기할 때는 우리가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가볍게 너무 무겁게 보실 필요가 없다.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여기 뭐 이제 그 일본에서 금리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20년, 30년간 지속돼 왔던 그러니까 싼 데서 애나 사가지고 미국이다 유럽이다 자산 샀던 게 이게 엄청난 공포 실제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뭐 무지성롱이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거 되면요 쓰나미 일어날 수 있어요. 연쇄청산 가능합니다. MSCI 지수 탈퇴되면 자동으로 매도해야만 하는 시스템이에요. 지수에서 빠져버리면 그 패시브 자금들이 자동으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가 코인 뭐 이제 땡땡 코인 뭐 되게 유망할 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안 그러면 좋겠지만 뭐 주식도 그렇잖아요. 상패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이제 그 창업자가 진짜 감옥 가면 뭐 코인 그냥 박살 나는 거죠. 관세 폭탄도 뭐 저는 이걸 그렇게까지 공포 이슈로 얘기를 안 드렸지만 일반 사람들 실제 기업 관계자들은 이거 어마어마한 위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몇 프로냐 언제부터 하냐 이거에 따라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포인트는 뭐냐? 저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볍게 보지도 않고 무겁게 보시지도 않고 그냥 인정하지만 뚫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드리지만 쌀 때 사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쌀 때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쌀 때 파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쌀 때인지 비쌀 때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쌀 때 우리가 바닥을 아십니까? 모르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난 바닥이 뭐 이제 뭐 그 엔캐리 트레이드 뭐 1월 19일 난 그때가 바닥이야. 아니면 어떠실 건데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언제까지 바닥이 이어질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바닥권이라는 표현을 쓰죠.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그 범위. 그러니까 그냥 담는 거예요. 오래 묵혀야 당연히 이제 컴파운딩, 뭐 이자도 붙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쌀 때 지금처럼 지금 형편없을 때 꾸준히 그냥 사 모으는 게 아니고
비쌀 때 사라고 하는 게 우리 본성에 더 자극적이에요. 비쌀 때, 이때 사면 내 인생 한 번에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라? 에이, 지금 그냥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받아야지. 요게 되면 하시면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자니 이게 되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재능입니다. 더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뭐 지인분들 한두 분 얘기한 건 아니겠죠.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요. 그때 진짜 비트코인이 만 달러도 안 했어요.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비트코인이 100만 원 떨어지면 사시겠다라고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1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예, 그냥 뭐 핵폭탄 떨어진 것처럼 다 도망칩니다. 100만 원까지 실제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2020년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묵히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올해 묵혀야 이기는데 그거 뭐 기회비용 얘기를 많이 하시죠. 뭐 XRP 나 그거 할 바 리플이 그에 대한 기회비용은 제가 뭐 선구주자 아닐까요? 5년 동안 소송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XRP 아니고 뭐 다른 코인 아무거나 샀어도 뭐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성공 투자자가 뭐 불과 1%에서 2%, 뭐 예전엔 그래도 한 5%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6만 달러, 7만 달러 추가 하락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저도 봐요. 뭐 우리가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뒤에서 무슨 얘기하냐.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세를 쫓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 100번 맞는 말이에요. 7만일지 6만일지 5만일지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근데 과거에 그 차트 보시는 분들은 1만 달러 밑에까지 내려가는 건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제 생각이지만 뭐 이제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인 상승세다 하락이다. 지금 뭐 수백억 굴리시는 분들 선물 잘못하시다가 정말 저 세상 가신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선물은 지금 타이밍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라 저는 보여지고요. 인내심을 갖고 위험 관리를 하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거 말은 맞는데 당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같은 때는요. 뭐 이제 바이 더 딥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버티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장세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지금 이럴 때 정기적으로 뭐 월급이다 뭐다 뭐 이제 예전처럼 많이는 못 사겠지만 투매를 단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했다.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니죠. 근데요. 제가 이제 뭐 거의 뭐 십몇 년 있다 보니까 이 코인 이 판에서는 욕 먹고요. 바보처럼 보이는 정말 비정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서 투자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전 높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추가 하락 가능성 뭐 내년에 이제는 10,000달러 1,400만 원, 1,500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누군가 한번 찾아봤더니 블룸버그에서 그 선물, 그 상품 분석 뭐 한 30년 가까이 하셨던 마이클 맥글론이라고 있어요. 올해 초에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상회한 급등 흐름이 오히려 내년 1만 달러로 되돌리는 사이클을 촉발했을 수 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고요.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지금 극단적인 부의 창출 국면. 근데 비트코인이 극단적으로 올랐습니까? 저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극단적이라 하면 최소 우리는 20만 달러, 30만 달러 생각하셨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이분의 의견이 되겠죠. 투자 경력을 지금 이분은요. 제가 보면 그 쉽게 말하면 좀 바보가 아니세요. 이 마이크 맥글론은 이 상품 뭐 금이다, 뭐 구리다, 뭐 곡물이다. 이거 이제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30년 훌쩍 넘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전 이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할까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1만 달러를 왜 얘기했을까?
저는 사실 웬만해서는 코인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많이 힘든 분들은 제가 볼 때 특히 알트코인이실 거예요. 알트코인이고 특히 뭐 그렇게 큰 코인이 아닐수록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 마이너스 90% 이하로 떨어져 보신 분 중에서 살아남으신 몇몇에게 다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5%, 10%씩 적립되는 효과라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90 이하를 겪어보시지 않으셨다면, 이걸 이겨내 본 적이 없다면, 저는 아마 뭐 저나 저 오빠 동생이 얘기 드리는 뭐 비중 조절을 하십시오, 위험 관리를 하십시오, 뭐 해지를 하십시오, 귓등으로도 안 들어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저거 겪어보지 않으면 전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이에나, 상어, 피냄새가 득실득실 하는데요. 우글우글 달려와서 그 정글 밀림 보면요. 순식간에 그냥 생명 하나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냐 죽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자가 기린도 잡아먹더라고요. 그 막 올라타서 목 물어뜯고 뒷발 차여도요. 기린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다 죽습니다. 죽기 살기로 달라붙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체가 정상은 아닌 거예요. 원칙. 이거 실천하시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가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쌀 때 사고요. 비싸게 파셔야 돼요. 여기에 변명을 하시면 투자 쪽은 아닙니다. 이 투자 쪽은 아니에요.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원칙을 실천하셔야 무조건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뭘까요? 제가 10년은 아니고 이제 5년 이상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5년 이상 가져갈 게 아니면요. 폭수 언금하셔야 돼요. 그 코인을 만약에 하신다. 없어져도 될 돈으로 정말 하셔야만 해요. 특히 뭐 밈코인 이런 거 있죠. 뭐 백배코인. 거기에 올인을 했다. 좋은 경험을, 교훈을 배웠다라고 지금이라도 이제 태도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경험 하신 겁니다. 잃지 않아야 된다. 워런 버핏이 1원칙으로 얘기했잖아요. 요거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우리 지금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에릭 트럼프, 피터 틸, 돈나무 언니, 톰리가 이끌고 있는 비트마인, 이런 회사 주식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팔았습니까? 안 팔았죠. 지금 주식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마이너스 뭐 80% 간 주식도 있어요. 여기 메타플래닛 반토막이 아니고 4토막 이하로 떨어졌어도 팔지 않을 자산만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뭐 내가 생각하는 땡땡 코인일 수도 있고 땡땡 주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강남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반토막, 3토막, 4토막이 나도 팔지 않을 자산 위주로 비중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걸 끝까지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들은요. 손실은 손실인데 미실현 손실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안 판 거예요. 팔아야만 그 이제 손실이 확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손대면 안 될 코인, 저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마이너스 97%, 8% 이걸 경험하면서 실패를 인정한다. 내 인성이 부정당하거든요. 그거를 이겨내실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도 겪었습니다. 대부분 미들캡, 스몰캡 코인들 있죠. 저도 마이너스 80% 코인 제가 뭐 티커명을 제가 얘기를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불평하고 이 나쁜 녀석들 하면서 떠나야겠죠. 저는 그럼 뭐가 다릅니까? 비중이 달라요. 비중만 다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작은 코인, 이거 코인이 상폐되면 왜 제 마음이 안 쓰리겠냐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쓰려요. 쓰립니다. 얘가 날아가면 뭐 여행비 하나, 뭐 해외여행 갈 가족여행 이 정도는 날아가거든요. 그거 상폐된다고 해도 근데 원칙, 첫 번째 원칙 뭡니까? 돈을 절대 잃지 않는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어요. 왜? 그 코인 다 싹 다 날려도 좋은 코인들은 기다리면 오를 테니까. 이것을 실천하면 이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핑계를 대시면서 원칙을 못 지키면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 이 사진 볼 때마다 웃겨요.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리플의 빵형, 그 다음에 옆에는 그 법률 쪽에 그 임원진인데 대통령이랑 사진 찍는데요. 이렇게 손가락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우리 구독자님 중에 계실까요? 제가 그냥 그 엄지손가락까지는 제가 인정하는데 이 검지손가락으로 이 사람이 최고야 지금 이런 느낌 아닙니까? 전 이거 보면서 솔직히 이 여유는 어디서 봤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었던 대부분은 그 트럼프 행정부에 그 로비를 많이 하셨던 정치 후원금을 많이 내셨던 분들이 주로 이렇게 사진을 단독 사진 그 아무나 찍습니까? 미국 슈퍼파워 대통령인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립토닷컴의 대표입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사실 큰 후원금 낸 기업들은 리플도 있었고 크라켄도 있고 크립토닷컴도 있고 서클, 코인베이스, 체인링크, 제미니 뭐 일론 머스크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이분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4년 중에 이제 거의 1년 정도가 가고 있네요. 아직 3년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내년에 그리고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 뭐 그냥 뭐 서로 중내 사내 하다가 갑자기 공화당 선거 자금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에 이어서 추가적인 코인 회사들 우르르르 트럼프 공화당 쪽을 추가로 후원을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 크립토닷컴입니다. 크립토닷컴,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갔다는 게 지금 당장 돈을 왕창 벌었다가 아니라니까요. 싱가포르에다 뭘 했습니까? 싱가포르 지금 DBS 은행,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은행이 DBS 은행이에요. 여기랑 지금 제휴를 맺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크립토닷컴을 업비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싱가포르 DBS 은행은 K뱅크입니다. 서로 짝짝꿍해서 이제 싱가포르 달러, 미국 달러로 코인 사고 팔 수 있게 지금 제휴를 한 겁니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아부다비,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트럼프 행정부에 후원을 한 그 기업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서 코인 거래소 그 이제 라이센스 당연히 따고 은행들 제휴 토크나 뭐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기업 지금 알짜 기업들 있잖아요. 싹쓸이 하고 있어요. 아니 하락장이 왔으면 지금 몸을 사려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이 기업들은 가서 정말 기업들을 지금 리플이 지금 올해 인수한 기업만 지금 제 기억나는 게 4개거든요. 그냥 진출하고 라이센스 따고 마케팅 따고 뭐 그렇게 예전에 퇴짜 맞았던 인도 시장 다시 열어 제쳤잖아요. 블랙락, 뭐 코인베이스는 제가 그렇다 치겠는데 블랙락 바이낸스가 손을 잡아버립니다. 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저는 사실 코인 공부해야 되나 할 정도로 크다고 봐요. 바이빗과 서클, 세계 2위 거래소거든요. 2위나 3위 거래소 바이빗. 서클이 제휴를 맺어요. 리플은 코인 기업들 싹쓸이 했고요. 우리나라도 1위 기업인 업비트가 뭐 네이버랑 뭐 지금 서로 합쳤잖아요. 크립토닷컴 거래소가 DBS 은행과 제휴를 맺었다. 디지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찍어낼 수 있는 모든 그 준비가 사실상 저는 셋업이 끝났다라고 봐요. 돈 누군가 이제 찍어내면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코인 거래소,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아니면 뭐 리플이나 뭐 스텔라 여러 가지 뭐 정산소 결제하는데 그 인프라들이 지금 이미 지금 깔렸어요. 법이 통과, 클래리티 법 통과 안 됐어도 얘네들은 지금 미리 알고 프론트 러닝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한테 우리는 자리세를 내야 합니다. 통행료 내야겠죠. 쟤네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이 작업이 저는 거의 끝났다. 근데 가격은 왜 이래요? 가격은 뭐 저도 한번 이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우시니까 현재 시점은 믿음의 순도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4년마다 한번 올림픽이 열리죠. 4년마다 한번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때마다 금메달 따는 사람 몇 명입니까? 국가대표 자체도 기적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국가대표 선수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 대표 선수들이 왔는데 금메달 몇 명이 딸까요? 딱 한 명이 땁니다. 그렇죠? 월드컵 우승 딱 한 팀이 따는 거죠. 그러려면 난이도가 쉬워야겠습니까? 어려야겠습니까? 극강의 난이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미지오 뭐 여기에서 로빈후드 코인베이스보다 예측 시장 기대 수익이 더 크다.
로빈후드 제가 볼 때 저는 지금 살 타이밍을 놓쳤어요. 로빈후드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싼데 로빈후드가 제가 봐도 코인베이스보다 더 알짜 같은 생각이 사실은 예전부터 들었지만 저는 뭐 이제 주식을 뭐 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지금 다 어디 들어갔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여기 다 들어간 데가 예측 시장이에요. 자산 토큰화만큼이나 디지털 화폐, 디지털 토큰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갈 곳 이미 확정된 곳이 어디라고요? 예측 시장이에요. 예측 시장. 이것 때문에 재민이 그 쌍둥이 형제가 CFTC 위원장 그 지명자를 싸워가지고 집에 보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시장일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여기 그 이제 그 제휴에서 여기 시장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 찍히면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예측 시장으로 엄청나게 가고요. 저기 RWA 자산 토큰화에 들어가고 기관 투자자 뭐 결제하고 정산하는데 이게 다 스테이블 코인 쓰이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프라이빗 체인에 많이 갈까요? 퍼블릭 체인으로 많이 갈까요? 둘 다 많이 갈 텐데 퍼블릭 체인이 저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처럼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디지털 화폐들 있죠. 테더나 USDC 얘네들이 어디로 더 가겠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올해 뭐 당장 뭐 한 달 후가 아닙니다. 주식시장 갈 수 있죠. 뭐 부동산, 채권 뭐 다 토큰 한다면서요. 근데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고 이게 지금 인프라가 싹 다 깔렸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코인 쪽으로 아마 더 손쉽게 이동이 전 가능하다고 봐요. 당연히 코인이 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테더와 USDC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꼭 거래소만은 아닐 겁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또 찍어낼 수 있는 기관들도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들은요, 실물 세상과 가상 세계를 이어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슈퍼 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지금 뭐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크라켄, 제미니 다 이 슈퍼 앱을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화폐와 토큰을 많이 취급하는 회사들 뭐 돈 찍어내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안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이저 화폐 토큰이 나오겠죠. 지금 테더와 뭐 USDC가 이제 뭐 독주 체제,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아마 빅테크들도 저는 나올 수 있다.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2년 내에 코인 ETF 줄줄이 청산될 수 있다. 내년도에 뭐 100개 이상의 ETF가 나올 건데 이들 상당수는 운용 자산 부족으로 청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ETF 딱 발행해서 땡땡 코인 우리 이제 팝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돈 돌려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발행자들이 지금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시부터 한다. 왜?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 혹은 내후년 말까지 많은 ETF 상품들이 청산될 것이다. 실제로 올해도요. 돈나무 언니 21시에서 이 공동 출시한 비트 이더 전략 ETF가 청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상품 안 팔려서 망했다라는 얘기요. 저는 이거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서 흔히 좀 많이 하시는 착각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이분 혹시 아시죠? 짐 러저스입니다. 뭐 세계 3대 투자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은 대표적인 월가의 비관론자입니다. 항상 거품이 터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언제부터 하셨냐면 2017년 6월달 올해 안으로 많이 가봤자 2018년도 증시의 거품이 붕괴할 것이다. 18년 8월은 뭐라고 하셨냐? 미국의 주식시장이 약세장 전환될 것이 가까워 오고 있다. 2020년 그 팬데믹 정중앙에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미쳤다. 큰 거품, 재앙이 닥칠 것이다. 2022년도에 무슨 얘기했냐? 우리 생애 최악의 하락장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 생애 최악, 이분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최악의 하락장이 다가왔습니까? 아직 안 온 것 같죠? 그렇죠? 23년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국가부채가 너무 많아서 최악의 약세장이 올 것이다. 24년도, 25년도는 미국 주식의 황금기는 끝났다. AI는 거품이 잔뜩 꼈다. 실제로 미국의 주식을 대부분 파시고 지금 공매도 시점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락론자, 폭락론자, 비관론자 아닙니까? 지금쯤 이러면 지금 빈털털이 되셨어야죠. 왜? 좀 어마어마한 그 폭락이 왔습니까? 안 왔는데요. 이분을 그래서
한물간 영감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많을 줄로 알아요. 근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무지성롱이 아니에요. 염세주의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뭐냐?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위험을 경고하되 본인은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고를 합니다. 주변에서 뭐 어떻게 하더라 이거 아니고요. 본인만의 사고 체계로 그런 최악의 위험이 올 수 있을 것을 치밀하게 시나리오 플래닝해서 준비합니다. 이분의 자산이 지금 최소입니다. 이제 2018년 기준이긴 한데요. 최소 5천억에서 수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감 떨어진 영감님 같지는 않은 거죠. 다시 이제 지금 보시면 스트래터지가 뭐 땡땡 지수에서 빠진다.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충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인 ETF가 줄줄이 청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상품이 너무 많고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 사람들은 같은 값이면 볼락납고 사겠죠. 같은 값이면 수수료 싼 거 사겠죠. 몇 개나 사겠습니까? 다 살 수는 없어요. 적자 생존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요. 이거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돼 안 돼? 이게 지수에서 빠져 안 빠져? ETF 망해 안 망해? 이거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백날 이거 해봤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든 안 되든 내 투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몸부림이, 행동이 그냥 끝까지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98%가 다 포기해도 난 포기 안 해? 이런 각오를 끝까지 이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요. 무지성롱이 아니고요. 이런 지금 험난한, 각박한, 정말 뭐 부들부들 떨리는 현실에 입각한 이것을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 로마서 5장 3절 4절인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요즘 상황에 전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에 뭐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답니다. 한번 일단 이는 왜 즐거워하냐? 환난 때문에 인내가 된대요. 인내는 연단이 된답니다.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건요.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인내를 하기 싫어요. 이건 우리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너나 참아라. 나는 간다. 이게 저도 그러고 싶은 때가 있죠. 환난이랑 뭐 누가 이거 인내를 좋아합니까? 근데 인내를요. 하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로 discipline 이 단어 쓰거든요. 밑에 영어로 보시면 연단을 character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번역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연단을 받다 보면요. 인내를 하고 정말 힘드네 하면서 가다 보면 캐릭터는 내 인격, 내 성품이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캐릭터가 변해버린 거야. 다른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코인 투자를 하셨던 그 소망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대표적인 게 노후 준비를 하겠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겠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아마 소망에 맞을 거예요. 그러면요.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가 전 이거 진리라고 봐요. 근데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환난에 기뻐해? 좀 짜증나고 좀 욕해도 좀 시원찮을 판에.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정상이 아닌 분들이요. 끝끝내 이 어려운 시국에서 극소수 선발하는 게임에 상위 티어로 가실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인내를 하면 되냐? 내 성품, 내 관점이 아예 바뀔 때까지. 저는 이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기 전, 10년 전과 지금은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성품도 그렇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많이 얻어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그래도 빨리 시작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누가 빨리 치고 나가네? 저도 마이너스 97% 8%를 맞기 전에는 좀 약간 좀 모자랐죠. 비중 조절, 그 너나 해라. 한방, 그거는 예스. 인내,
그건 너나 해. 그건 난 그거 싫어. 난 밑에서 다시 살래. 난 그냥 쓱쓱 팔았다가 그거 왜 그렇게 그 멍청하게 하고 있지? 저도 진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었죠. 지금은 많이 단단해져서 그러려니 할 뿐입니다.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실패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실패를 인정을 해야 내가 거기서 뭘 배웁니다. 근데 그 교훈은 정말 뼈저리게 배운 거기 때문에 아마 가슴팍에 팍 새겨지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웠던 거 지금부터 계속 실천을 하다 보면 소망을 이루어질 확률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전 이거 제가 확신하거든요. 우리 크립토TV 구독자님 중에서 내년 한 이맘때쯤 수백 명 이상의 전 성공담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수천 명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수만 명이라고 얘기 안 했고요. 수백 명, 적으면 수십 명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우리 구독자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실천해 보시고 끝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